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요즘의 움직임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올라가야 할 때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같은 테마에 엮여 있어도 혼자만 못 가는 이런 상황들. 이 종목을 계속 믿고 가도 되나 싶으실 겁니다. 오늘만 좀 시세를 보여주었다면 재차 상승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었는데 쉽게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와 수급 대비 나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분간 직면에 있는 유중에 대한 부담 그리고 관심도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려니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꾸준히 영상 리뷰해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유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 증권사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정보 공유, 멘탈 관리도 해드리면서 여러 방면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흐름을 이야기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딱히 별 볼 일 없는 이런 흐름이었죠. 초반부터 지수의 이탈과 외인 자금 이탈로 양 시장을 이렇게 좀 어렵게 끌고 갔고 기관까지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끝까지 힘을 내기 어려웠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선물 시장까지 이렇게 외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 원달러 환율도 1191원까지 상승. 여기에 코로나까지 좋다고 보여지는 요소는 좀 현저히 적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사실 개장 전부터 부담스러운 이슈도 많았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경기 우려가 부각되는 이런 흐름에서 또 사회 복지에 대한 인프라 예산 법안이 미국에서 불투명해졌다 이런 소리도 있었죠. 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라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삼박자 이슈로 해서 악재로 작용했던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오늘 5,500억 매도, 기관은 5,700억 매도, 금융투자 2,800억, 투신도 660억, 연기금도 1,000억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개인만이 1조 이상 매수 우위 시장 이것만 보셔도 사실 오늘의 주가 흐름 버틴 게 좀 다행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주구장창 팔고 있고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올라갈 종목들도 금방 힘이 없어지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더 많이 떨어졌던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흐르는 종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주도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이 종목 저 종목 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매매하기엔 더 어려웠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는 이런 시장이 아닌 이상 신중한 매수가 중요해 보이고 종목 수를 늘려가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하는 방법을 취하던지 아니면 현재 수익을 보고 있다. 큰 수익보다는 낮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하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주까지는 올해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의 대주주 매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월은 1년으로 봤을 때 거의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 주중은 최근 관심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들을 체크해보면 아쉬움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EU 텍소노미 발표 기대감에 따르는 이런 상승 흐름들도 좀 있었는데 두산중공업은 상승세 이후에 바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장세로 애매한 이슈로 가기엔 유중이라는 악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고점 1.8% 정도 올랐고 오늘 종가는 0.46%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지수 대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슈도 있었고 남들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괜찮은 이런 테마에서도 주가는 반응하지 못했고 또한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은 이런 상황, 지수와 수급까지 나빠지니 어쩔 수 없었다. 멘탈적으로는 이렇게 좀 위로하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외인이 13만 주 순매수, 기관이 4,000주 순매도, 그리고 개인이 11만 주 순매도, 프로그램이 13만 주 순매수가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에 비해서 뭐 그렇게 나쁜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외인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도 최근 같이 이렇게 동반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관 상세를 보시면 그나마 나가야 할 수급은 좀 나갔고 들어와줘야 할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뭐 주가를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수급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뭐 최근 들어서도 뭐 거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들어온 것도 한 차례밖에 여기밖에 없는데 계속 나가는 상황이니 의미가 없을 수 있겠고 투신 같은 경우도 오늘 6,000주가량 이렇게 좀 나갔는데 큰 물량은 아니었죠.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기관의 전체 매수세가 이렇게 플러스가 될 때 좀 주가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순 매수된 이런 수량이 전체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위로 올려야 할지 아니면 내려야 할지 좀 치열하게 싸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순 매수가 아니라 단순 매수세를 좀 놓고 보자면 12월 10일부터는 외인과 기관 예전보다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또 상승세를 한번 보였고 이번 12월 초반에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외인 같은 경우는 못해도 100만에서 뭐 300만, 700만까지도 매수가 유입이 되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100만에서 뭐 200만, 400만 이상까지도 유입이 되었었던 거에 반해서 최근 10일 동안 가장 많이 유입된 게 80만에서 90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심도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거래량 자체도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매도 보시면 12월 들어와서 확연하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율도 오늘 2.7%, 수량이 한 8만 주께는 안 됐는데 상환도 12월 들어와서 많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가지 못하는 이유, 물론 공매도의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유상증자가 나오고 거래량도 줄고 수급 자체도 뭐 크게 들어오지 않고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보시면 원전 테마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뭐 비슷합니다. EU 텍소노미 원자력 발전 포함 여부가 22일쯤 결정이 나는 가운데 원전 산업에 대한 부활,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일정 매매로 기다리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재료 소멸성으로 그날 반짝 반등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주가는 미리 움직여야 하는데 발표가 정확하게 22일 날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1일에서 2일 정도 남았는데 두산중공업은 반등하지 못했다.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뒤늦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급등하는 그림은 사실 연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유에서 친환경으로 원전을 포함시킨 이후에 장기적으로 유증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수원 산업부 기업 관계자들과 국내외 원전 해체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업 관계자들과 국내의 원전 해체 정보를 공유했다. 정부, 원전 공공기관 및 국내 원전 해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했고, 일부에서는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 등 안전하고 경제적인 국내 원전 해체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를 가졌고, 원자력 발전국 기술 책임자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의 원전 해체 기업 전문가들의 원전 해체 과도기 중 해체 작업 수행 경험과 현안을 공유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장에 맞게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 친환경 원전이 부활 한수원 해외 진출 드라이브 본격화, 미국의 원전 운영사 단체에 첫 가입을 했고, 현재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 이후 녹색 분류에 대한 포함이 좀 촉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수출길 확대를 추진하면서 2035년 시장 규모 390조에서 602조,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 한미양국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수출길 확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뽑힌다. 한수원은 2028년 인허가를 목표로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이고 300MW 이하의 소형 원전인 SMR은 모듈화된 부품이 해당 장소까지 운송된 뒤 조립되는 방식이죠. 1기당 매출만 3조 원이 예상이 되고 영국 보고서에 따르면 SMR 가치를 2035년 최소 30조에서 40조 원, 최대 390조에서 602조 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설계, 제작, 신기술 개발 등 과정별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력이 유지되면서 원전 산업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의 이슈도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오늘 한전기술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한전기술 포함해서 두산중공업도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 모르고 있던 호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후 텍소노미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원전 수주도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건 참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호재가 있을 때도 움직임이 미미하고 원전 산업 또 기대감, 테마가 좀 부각이 되려 해도 움직임이 적고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면 지지부진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호재든 아니든 관련 이슈들은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는 꼭 반응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 텍소노미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다려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말이나 연초 원전 수주 소식에도 좀 이렇게 반응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오늘까지 2일 연속으로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었으나 일단은 차트 모양상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최근에 좋은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22,500원을 찍고 조정 국면으로 이번 주 만약에 21,000원의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만원 선까지도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5일선이라던가 10일선이라던가 21선 이렇게 좀 모여있는 부근 상승세가 더욱 중요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지난 8월 10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호재가 연달아 나와줬음에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하락으로 이어졌던 흐름이 있었는데 8월 초부터 주가를 조금씩
주식도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갔다가 그 당시 가격대 22,500원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음날 크게 음봉으로 이렇게 밀어냈고 재차 좀 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더니 결국엔 또 여기까지 떨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의 주가도 이때와 좀 비슷합니다. 22,500원, 지난 13일 기록한 이후에 큰 장대 음봉을 맞고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에서 가야 할 때 못 가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다르지만 오히려 유중에 대한 악재도 있고 뭐 더 좋지 않은 건 분명하죠. 주가가 꼭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가진 않겠지만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도 그때와 비교했을 때 좀 없다는 점도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다리는 일정 22일 부근 이후 텍소노미에 대한 원자력 발표 그리고 두산건설 확실하게 매각 확정 소식을 기다려보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